hackers. 2강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와, 뽑히는 자기소개서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드시나요? 뽑히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부터 알아보는 것이요. 뽑히는 자기소개서의 기본이고 지름길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 써있죠?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이제는 인사 담당자께서 자기소개서 읽으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지 마시고요.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를 우리 믿어봅시다. 자기소개서 읽어주십니다.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인재상과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일치하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러한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스토리를 끌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솔직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한 것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훨씬 더 그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어필하시고 있는 그런 포장지적인 측면은요. 그것은 이런 허위 사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을 PR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꺼내시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너무 치명적인 솔직함은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적절한 수위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시면서 효과적으로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오늘 시간에서 효과적인 작성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상적인 지원자의 사례는 누구인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과 형식이 너무나 비슷해서 정제단 답으로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좀 뭔가 민망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아니죠. 가이드를 안내하는 겁니다. 자, 자기 나름의 시행착오를 통한 실패담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사 담당자가 강조하는 이 실패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담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실패담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소매치기까지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담 맞죠? 그런데 인사 담당자는 여기까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아이디어를 내고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더라. 그렇죠. 실패의 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꺼내기 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했던 지원자. 바로 기업이 원하는 실패담과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원하는 측면의 실패담 적으로 훨씬 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뽑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만의 스토리입니다. 뻔한,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원하지는 않겠죠. 우리 지원자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스토리, 바로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깔끔하게 그러한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사와 직무의 맞춤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신만의 스토리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인사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면접을 좌우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류 전형에서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읽느냐, 읽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읽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채용 마지막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라서요. 우리는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최대한 성의껏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만의 스토리, 인사 담당자는 어떠한 것들을 원하느냐? 일단 같은 맥락이죠. 면접의 질문, 우리가 면접을 보는 게 두려운 이유는 자기소개서, 자,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매우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접의 질문 방향을 자기소개서가 정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면 면접을 지원자가 주도권을 갖고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포부는요, 설득력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A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의 학창시절의 경험에서 A와 연관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을 때 훨씬 더 믿음을 줄 수 있겠죠. 자, 틀에 박힌 이야기는 쓰지 말라. 그렇죠. 좀 재미가 없겠죠.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골 소재. 바로 이러한 단골 소재가 무엇인가? 이 단골 소재는 가급적이면 써야 할까요?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단골 소재는 가급적이면 배경에서 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골 소재의 배경이요, 글쎄 군대, 동아리, 어학연수, 조별 과제처럼 우리 지원자들이 정말로 많이 쓰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소재를 관심 있어 하지 않는데 이왕이면 이것 외에 색다른 소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같은 배경 안에서도 그래도 좀 더 창의적인 소재가 있으시다면 꺼내는 것을 저는 권하는데요. 어떻게 잘 꺼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포인트,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들은 대부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여기까지 많이들 강조하시는데요. 인사 담당자는 이 했다는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더 나아가길 바라냐? 바로 여기까지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것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 더불어서 그것을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까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원하는 포인트와 우리가 평상시에 썼던 포인트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아셔도요, 뽑히는 자기소개서로 가는 지름길 성큼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깔끔한 문장의 구성인데요.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안된 분량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면요, 신문 기사처럼 써달라. 그런데 꽤 많은 지원자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신문 기사처럼 핵심과 임팩트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필처럼 감상을 많이들 씁니다. 그렇죠. 이런 감상적인 내용을 쓰게 되면요, 물론 글을 읽을 때는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인사 담당자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수필적인 그런 글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만한 그런 여유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한 신문 기사처럼 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신문 기사를 몇 개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그 문체가 잘 기억이 되겠죠? 자,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작성법 계속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깔끔한 문장 구성을 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괄식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식에 대한 예시를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소제목,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신문 기사에서 소제목을 다 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와, 뭔가 이걸 글을 읽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무게감이 밀려오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소제목이요, 신문에서 미치는 영향도, 파워도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파워풀하게 만들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소제목과 더불어 두 가지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고유한 명사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를 적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명사는요, 일반 회사를 이야기한다면 고유한 명사는 해커스라고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회사 이름을 쓰실 때도 회사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정확하게 그 회사의 고유한 명사를 쓰신다면 더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두 번째 아까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역시 관심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쓰는 표현들 하나하나에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숫자를 넣어주신다면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연체와 간결체. 여러분께서 쓰시는 자기소개서의 문장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문장이요, 글자 수로 50글자 내외라면 보통 여러분들은 간결체를 주로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100글자를 넘어간다 그러면 만연체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가 보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핵심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만연체보다는 간결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결체 중심으로 고유명사와 숫자를 넣어서 역시 소제목과 두 갈씩 구성으로 여러분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요, 뽑히는 자기소개서로 절반 이상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괄식과 두괄식, 이 부분은요, 많은 지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천천히 미괄식과 두괄식의 차이점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의 사례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스타트예요. 자, 언제 식품회사 생산팀에서 얼마나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배경을 꺼내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두괄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요, 때로는 일부 인사 담당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다 읽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에 두 문장만 읽어보아도 그 지원자가 핵심을 잘 간파하고 글을 썼는지, 우리 회사에 원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6개월 동안 일했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은 이력서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두괄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식품회사 생산팀에서 일을 했는데 이 지원자가요, 직원들 모두 다 위생관리에 신경 쓰고 손소독을 하면서 지원자는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인턴을 하면서 이 지원자가 정직한 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앞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인터넷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원자의 색깔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겠죠? 바로 여기까지가 미괄식이라고, 핵심이 뒷부분에 있는 미괄식 구성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품회사 인턴을 하면서 이 지원자가 깨달은 바가 뒤쪽에 있는 이 내용을 앞으로 뽑아내서 두괄식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회사 인턴을 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핵심을 이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을 앞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거죠. 바로 이 두괄식이, 이 두 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괄식의 예시 다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우리 지원자들이 1년 전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그 예시를 처음에 쓰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처럼요, 공모전에 참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을 뒤에 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미괄식 구성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글을 미괄식으로 쓰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맨 앞부분에 핵심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 지원자는 공모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공모전에서 예선 탈락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고객 관점 결핍과 불명확한 전략, 평범한 콘텐츠가 실패로 가는 제안서의 지름길인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뒤에 이하 생략, 이 뒷부분의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뒤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 지원자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핵심을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것이 두괄식 구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들이요, 호주 멜버른으로 워킹홀리데이에 간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앞에 왜 멜버른으로 갔는지 그 목표를 먼저 앞에 써주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괄식을 꼭 앞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회사에 필요한 어떠한 것을 키우고 배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 문장, 이 문장이 두괄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여러분, 핵심을 앞에 맨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 그것을 배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담겨 있을수록 훨씬 더 회사는 여러분이 맞춤형 지원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두괄식으로 꼭 한번 지금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입니다. 정말 두괄식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꼽으라면요, 소제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제목은 일단 쓰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 인사 담당자를 배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소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목은 정말 중요한데 평범한 소제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하게 소제목을 쓸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이왕 쓰는 소제목 좀 더 임팩트 있는 것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개성 있는 소제목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월세방에서 열정을 배우다. 그렇죠. 성장 과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6학년 2반인데요. 6학년 2반이 문구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뭔가 혹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브래드 피트를 만나는 순간, 언제 이 지원자가 브래드 피트를 만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제목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는 제시해드린 소제목은요, 성장 과정에 넣는다면
괜찮을 만한 소제목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학창 시절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제가 꼽아본 소제목입니다. 특명! 총장님을 설득하라.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총장님을 설득했거나 혹은 다른 회사의 상사를 설득했거나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셨겠죠? 그럴 때 이러한 소제목을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SNS 마케팅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채로운 경험과 성과를 거두셨다면 매출 2배 성공, 이런 것도 좋은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벽 4시에 여러분께서 스키와 승마 같은 걸 도전했다면 굉장히 이 소제목 하나만으로도 내용을 읽지 않아도요, 핵심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12년 여름 뉴욕 그리고 영스타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는 만약에 저라면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포부 쪽으로 가져가신다면 2012년을 2022년, 2032년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또 포부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음료수 한 잔에도 철학을 담는다. 뭘까? 우리 지원자가 음료수 한 잔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궁금증을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천호동 1호점에서 천호점까지라고 하면서 여러분께서 입사 후에 천호점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안해드린 소제목 조금 마음에 드셨나요? 이러한 소제목을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소제목의 예시를 꼽고 싶으시다면요, 제가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몰라요. 그 책 중에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차, 특히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벤치마킹 하실 만한 소제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신다면요, 훨씬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회사와 직무 맞춤형의 방법을 안내할 건데요. 자, 인사 담당자는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보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붙여넣기 했는지 아닌지라고 합니다.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붙여넣기 하기보다는 이 회사를 위해서 새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최악의 자기소개서는요, 그럼요, 다른 회사 이름을 써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귀사라는 단어, 물론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사라는 단어를 쓰면 남의 회사를 높여 부르는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회사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 곳에 지원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귀사라는 단어 대신 회사의 풀네임을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왕이면 직무 맞춤형의 자기소개서를 위해서는 직무와 무관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나열하는 건 안 좋겠죠. 그런데 직무와 무관한 내용일지라도요, 여러분께서 그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교집합을 꺼내신다면 직무와 무관한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필요한 어떠한 요소들을 배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직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존의 경험들을 녹여서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뽑히는 자기소개서로 가는 바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뽑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을 녹여서 구성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에피소드를 스타 기법으로 쓰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운 점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스타 기법이 뭔가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운 점을 어필하신 후에 입사 후 활용방안까지 제시해 준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순서대로 쓰신 후에 두 갈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제목으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신다면요, 가장 뽑히는 자기소개서로 가는 핵심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기법이에요.
여러분 스타 기법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곤 하지만 지금 인사 담당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스타 기법을 익히시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를 쓰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까지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 기법의 STAR이 무엇인가 볼게요. STAR은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시츄에이션, 그렇죠, 상황, 태스크, 과제, 액션, 어떠한 행동, 그리고 리절트, 결과라는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과제라든지 목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라는 내용이 스타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본인의 경험을 한번 스토리를 STAR로 정리하시면요, 글쓰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 기법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액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액션을 가장 중심을 두고 쓰시면 좋은데요. ST의 분량에 비해서 액션의 분량이 보다 더 많게 나오는 것을 권하고요. 리절트를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결과, 성과가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션을 자세하게 쓸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가? 그냥 글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가독성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셨던 행동을 3가지, 2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첫째, 둘째 이런 내용으로 액션을 정리를 하신다면요, 보다 더 의미 있게, 가독성 있게 스타를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글자가 좀 빡빡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원자는 S, 대학 3학년 때 축제 기간의 에피소드 배경이 있죠. 바로 1번이 S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요,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바로 이 내용이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때 이 지원자는 좀비 파인애플이라는 이색적인 것을 만들었죠. 여기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지원자가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노력한 액션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원자가 결과를 거두었는데 50개를 2시간 만에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리절트까지 숫자로 잘 적어주었죠. 여러분,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측면의 스타.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적어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가 1번을 쓰신 거예요. 자, 많은 지원자들이 지금까지만 딱 쓰고 와, 잘 썼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뽑히는 자기소개서 핵심 구성에서 여기까지가 1단계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2, 3, 4, 5까지 챙겨주셨을 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를 여러분께서 쓰신 후에는 이걸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깨달은 것을 적어주시고요. 깨달은 것을 통해서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인지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이신지, 바로 이 2가지가 교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경험이 평범해서 여러분께서 이 경험의 평범함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이 5번과 6번에 힘을 실어주세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요, 다름 아니라 직무를 분석하신 후에
그 직무에 맞춰서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연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 6번까지 쓰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핵심 구성에서 1, 2, 3번까지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4번과 5번 마지막으로 챙겨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7번 두 갈씩을 앞부분에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소제목까지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지금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모두 5단계 뽑히는 자기소개서로 가는 핵심 구성을 배우신 거거든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윗부분에는 소제목을 꼭 넣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높은 제일 먼저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쓰실 때는 저 역시도 소제목을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은 가장 나중에 글을 쓴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소제목을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두 갈씩부터 쓰라고 하면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S부터, 스타부터 적으시기를 권한 거였습니다. S와 태스크를 적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맨 마지막으로 스타를 쓰시고 배운 것들을 적으신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갈씩을 적어주시는 것이 두 갈씩 접근으로 핵심을 뽑아주셨을 때 바로 기업이 원하는 그런 핵심 맨 윗부분에 배치하는 구성으로 가는 방법이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소제목을 쓰시고 두 갈씩으로 접근하신 후에 여러분께서 스타로 들어가 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S와 태스크까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리절트, 성과, 결과가 보여집니다. 리절트를 쓰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 성취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셨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 또 깨달은 바가 있으시겠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액션에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들, 앞으로 입사 후의 활용 방안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뽑히는 자기소개서로 가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와, 쉽다. 이 정도면 나도 해볼만 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요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자신만의 스토리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두 갈씩과 소제목을 넣어서 깔끔한 신문기사 같은 문장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집합. 여러분께서 스토리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교집합이 무엇인가를 강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핵심 구성 기억하십니까? 자, 에피소드를 스타로 먼저 요약하신 다음에 배운 것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 갈씩 접근을 해주시고 소제목을 넣어서 강조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뽑히는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가 와, 잘 썼는데 핵심이 쉽게 딱 와닿는데 라고 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뽑히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본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